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바라본다면 현재 여러분의 작은 결정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의 한 걸음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위치가 변하려면 그 한 걸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올 좋은 일을 미리 보시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여러분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기대하시면서 카드를 신중히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리딩 보시는 시점에서 파랑분들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드러내기 어려운 뭔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삶의 바람, 이상향 이런 부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또 혼자 마음속에 숨겨야 되는 비밀, 또 이런 부분도 보이는데요. 오늘 파랑분들의 현재 심리 상태, 또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들여다보는 카드들을 3장 뽑아왔는데 다 앨리스가 혼자 있어요. 동물이랑은 같이 있지만 사람과는 함께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고 또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대화도 통하고 또 대화를 하고 나면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지만 앨리스가 이 가운데 카드에서는 혼자 있고 또 양쪽에 있는 카드에서는 다 동물들을 데리고 있어요. 동물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또 특히 오늘 들어온 동물들은 다 돌봄이 필요한 상대예요. 아기 돼지는 그야말로 아기니까 내가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고요. 사슴은 또 맹수가 다가오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지켜줘야겠죠. 두 동물 다 내가 희생해서 지켜야 하고 살펴봐야 되는, 보호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앨리스가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운명의 쓰레받기 카드를 보시면 앨리스가 지금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있고 특히 입을 가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속마음이 있다. 이런 점을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란 분들의 카드 흐름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대놓고 표현하기 어려운, 숨겨야 되는 그런 소중한 꿈이 있다든지 드러낼 수 없는 속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없이 또 동물만 함께 한다는 거는 사람이 여기서는 적이고 사람이 맹수예요. 사람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원래 우리는 사람이 함께해야 안전한 건데 지금 앨리스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이란, 주변 인물들이란 주로 여러분의 안전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인물들 혹은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인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 돼지도 데려왔어야 했고 또 사슴도 데리고 왔어야 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 좀 이런 의식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가운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세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보호해야 한다. 내가 또 괜히 꺼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봤자 도움도 안 된다. 사람들이 폄하한다거나 깎아내리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이 현재 뭔가 소중한 것을 숨기고 계시는 것, 뭔가 꿈꾸고 싶은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소망, 이런 부분들 숨기고 괜히 드러냈다가는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고 싶다, 혹은 어떤 꿈의 직업을 갖고 싶다, 꿈의 전공을 갖고 싶다, 뭐 자격증 같은 거 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있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네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가겠어? 약간 여러분의 가능성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계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삶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루고 싶은 금전적인 목표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외적인 분위기나 외모, 좀 이런 부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일 수 있거든요. 특정한 사람이랑 연결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또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 또 그것을 소중히 아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비웃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쉽게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파란 분들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 여러분에게는 컵 카드가 유독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컵의 시조, 또 마지막에 컵의 기사, 이렇게 컵이 또 승진하는, 좀 발전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컵은 일단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는 인물,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기운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또 가운데 메이저 심판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카드는 메이저라 좀 강력한 사인, 또 강력한 신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메이저 카드 중에서 이 심판 카드는 천사의 부르심, 알림, 약간 외부적인 강력한 긍정적인 힘, 변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은 내면에서 뭔가 솟구치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외부적인 면에서 강한 도움이 들어온다. 또 그 도움의 핵심에 감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읽어보면 아마 파랑분들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한 사람이 다가온다. 이 외부적인 인간관계,
여기서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 특히 그 사건의 핵심에 이제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아마 조만간 귀인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파랑분들은 주변을 잘 둘러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의 귀인인지 그 사람의 특징도 잘 살펴보시고 또 상대방과 내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관찰해 보신다면 이 상대방도 잡을 수 있고 또 이 귀인 자체를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정서와 일상 자체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마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혹은 새로운 관계라고 해도 뭔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두 분은 대화가 잘 통할 거고요. 예전부터 알던 사람 같고 너무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또 중요한 부분으로는 상대방이 여러분 일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이 연락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서요. 이분은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고 나쁘게 이용한다거나 뭔가 자기가 정보를 빼간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당할 만한 분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또 여러분에게 연락해 오고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때 너무 거리감 가지지 마시고 또 너무 벽을 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호기심, 이제 이걸 먼저 받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서서히 두 분의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사람은 컵의 시종카드를 들고 있는데 하트가 새겨진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감이나 호의를 보여줄 거고 또 먼저 다가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자주 연락을 해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귀찮다고 여기시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다음 카드에 보시면 이 하늘에 천사가 불고 있는 나팔 소리거든요. 이 사람의 소식을 받아라.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심판 카드에 등장한 천사는 붉은 날개를 달고 있고 또 나팔 소리를 들은 주인공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나팔 소리를 만끽하고 있어요. 또 이 천사와 주인공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거든요. 붉은색은 열정 그리고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정이 전해질 것이고 또 이 열정은 드넓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품고 다가오고 호의를 표현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점점 더 여러분에게 진정한 진심, 사랑을 보여줄 것이고 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온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사람, 앞으로도 진심을 표현할 거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감춰오셨던 꿈이나 소망, 이런 거를 실제로 현실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용기를 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랑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또 이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점점 강하게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할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상대방에게 털어놓으면서 또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꿈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런 좋은 일이 보이는데요. 그럴 때 특히 여러분은 인연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한다. 이런 조언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번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인연, 이 상대방은 특히 파랑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모습, 여러분의 현재 대인관계, 또 대인관계 안에서의 태도,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호기심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지금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약간 손가락에 있는 지문처럼 그게 여러분을 더 여러분답게 보여줄 것이다. 현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내 목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다가오는 이 사람은 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런 조언 카드들이 들어온 걸 보면 아마 파란 분들 중에는 이 다가오는 사람이 아예 멀리 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아직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거리가 멀지 않다든지 또 혹은 몇몇 분들은 과거의 인연이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 컵 6번 카드는 익숙함 속에서 발견되는 따뜻함, 이런 키워드도 말해주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람들과 유호적인 관계 유지해라. 익숙함 안에서 따뜻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있는 인연도 소중히 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지금은 내가 좀 균형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속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래도 겉으로는 친절함을 유지하셔야 될 수 있고요. 또 겉으로는 미소를 보여줘야 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온화한 태도를 계속 가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카드를 보시면 그런 일들마저 최대한 즐기면서 해라 라는 문장도 적혀 있거든요. 조만간 다가올 일은 정말 기쁨이 가득할 거고 즐거운 교류가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카드가 말해주는 이 기쁨. 이제까지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조만간 다가오는 일에는 조화가 있을 것이고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까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특히 가운데 들어온 잠자리 카드는 잠자리는 원래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아주 유연하게 비행할 수 있거든요. 바람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하늘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 키워드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먼저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즐기고 미소를 잃지 말고 먼저 적응해라. 지금도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보여줘라. 과거부터 있었던 사람에게 기쁨으로 친절하게 대하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매력이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더 적응력을 보이시고 또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은 숨기고 계시지만 또 눈치 보고 계실 수 있지만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겠다. 이런 강한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의 잠재력을 익히 관찰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고요. 두 분이 함께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숨겨졌던 꿈들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운은 마치 적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폭제가 되어 인생을 변화시킬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이 있으시더라도 내 운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운이 다가와 변화되는 인생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계획된 우연을 믿으세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사회적인 여러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회사나 학교, 모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100%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보여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이 있는데 그걸 좀 편하게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거든요.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다. 고민이 있어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랑분들은 현재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데 딱히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나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막막한 시점에 계실 수 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경제적인 답답함, 막막함도 읽을 수 있어요. 뭔가 확 바뀔 만한, 또 타개할 만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직장인이신 분들도 내가 다니고는 있고 하고는 있는데 근데 뭔가 경제 상황이 확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사실 인간관계 자체에서 오는 답답함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여러분이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이성관계 여기서 약간 불만족스러운 면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말을 해봤자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말을 말자. 약간 이렇게 생각한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공통적으로는 현재 주어진 상황이 좀 정체돼 있고 고여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걸 조언할 수 있는, 조언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앨리스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앨리스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거는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앨리스의 표정을 보면 이 얘기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양쪽 사람들이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약간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노랑분들이 느끼시는 이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일이나 공부나 뭔가 공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이랑 딱히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지금 앨리스도 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눈을 안 마주치고 있고 뭔가 멍한 표정도 짓고 있는데요. 이 앨리스가 보여주는 꽉 담은 입, 또 초점 없는 눈빛,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들이랑 사람들이랑 소통이 좀 안 되고 답답한데 그걸 변할 의지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느 날 하루 하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데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뿌리내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혼자 고민만 커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이 답답함이나 뭔가 고여있는 정체감 같은 거 이건 결국 어느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내가 나서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또 뭔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상태의 이 찝찝함,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마지막 들어온 이 동전 2번 카드도 보시면 앨리스가 플라밍고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해결하면 또 되긴 할 거야 라는 의지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의 이런 흐름들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회피를 하고 싶은데 그게 그냥 도망간다거나 묻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완벽히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내가 그러면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것 때문에 회피하고 계시는 모습도 있어요. 내가 직면을 하고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렇다고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완벽히 될까? 내가 플라밍고한테 말한다고 풀릴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상황에서 데빌 카드가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 사람들의 얘기는 결국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여러분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아무래도 이게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또 내가 나선다고 완벽히 되겠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염세주의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데빌 카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이 데빌 카드는 생각을 멈추지 않게 만들거든요. 조언을 누구한테 듣는다고 해서 나한테 와닿지 않고 또 그렇다고 시간이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냥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그때부터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 같다. 이것도 여러분의 완벽주의의 일부일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조만간 노랑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일, 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또렷하게 좋은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완주 6번이 말해주는 승리, 또 완주의 왕이 말해주는 리더십,
또 별카드의 꿈, 이 모습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좋은 일은 기승전결이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개입해서 되는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이뤄내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랑분들은 이제 지금 이미 하고 계신 일,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기서 지금 완전히 변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엄청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매로 맺어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결국 우러러 보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학생이시라면 여러분의 성적이 오르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그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오히려 여러분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별로 안 했는데 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다가오는 향상은 여러분이 공부를 한 부분에서 정확히 나오게 된다든지 여러분이 노력한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취감과 효능감이 훨씬 올라가요. 아, 내가 이 부분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약간 이런 힘이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온전히 이뤄낸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운이라기보다는 또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방해도 없어요. 온전히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판을 삼아서 여러분은 공부나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훨씬 더 몰입하시게 될 수 있고요. 직장인이시라면 뭔가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부분, 여기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여러분이 터널을 스스로 뚫고 나오시는 부분, 알을 깨고 나온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노란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는 조금 초월한 차원이에요. 여러분만의 성취, 또 일이나 시험, 여기서 승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업이나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조만간 드디어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자기 개발하시려고 운동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 내가 정말 되는구나 라는 확신의 지표를 보게 되고 또 성과를 맛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 경험은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완주 6번 카드에서는 주인공을 두고 주변에서 장미꽃을 던져주거든요. 이 장미꽃을 던져준다는 거는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공연, 이게 끝났을 때 이 커튼콜 하려고 주인공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던져주는데요. 정말 멋진 공연 봤습니다. 당신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꽃을 던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과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너 이제까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어? 약간 이런 감탄도 하게 되거든요. 또 공연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이미 잘해왔던 일,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왔고 또 캐스팅이 된 다음에도 엄청나게 연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모두 환호할 만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노력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시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성을 공연으로 보게 됐어요. 감동적이에요. 이런 표현도 있겠죠. 원래 이 완주 6번 카드는 전투를 치르고 온 개선 장군이 있는데 그 개선 장군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추앙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운에만 맡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온전히 노력했을 땐 그걸 다 성과로 받을 수 있고 고생이 있었지만 그 고생을 씻을 듯이 잊을 수 있는 그런 환호와 기쁨, 또 승리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뒤에 들어온 완주의 왕카드를 보면 정말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왕이거든요. 특히 오늘 완주의 왕카드는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세가 굉장히 여유롭죠. 또 그러면서 지금 어디 한번 전투 또 해볼래? 덤벼볼래? 나 이길 자신 있는데 약간 이런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주죠. 그만큼 경험이 넉넉히 쌓여 있고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패기도 있다는 거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 왜냐면 나는 100% 이길 확신이 있으니까. 또 이런 자신감을 내가 세상에 보여줄 만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감히 여러분의 성공을 두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가타부타 할 것도 없고 정말 완벽한 여러분의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메이저 별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별카드는 여러분이 별이 되신 모습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한테 후기를 들려주게 될 수도 있고요. 후일담이나 리뷰 좀 이런 거를 해주면서 너도 나처럼 가슴에 별을 품어봐.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지금 현재 감정 또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두고도 뭔가 타개가 안 된다, 좀 고여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예 여러분을 둘러싸고 인간관계가 아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노란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커다란 성취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지가 이렇게 왕이 되고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미지도 별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급이 달라지고 뭔가 레벨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깨달음도 주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뭔가 정체성이 아예 달라지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전에는 그냥 옆에 나란히 앉아서 뭐 잔소리 할 수 있고 좀 참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감히 뭐라고 조언하기 어려울 정도 여러분은 그 정도의 내공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랑분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해가는 그런 좋은 일의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누구의 개입이나 참견 좀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내 삶은 정말 스스로 만드는 거였어. 내가 만드는 거였어. 이런 깨달음도 생기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당신은 정말 능력이 많은데 왜 그걸 조바심 내고 주변 사람 신경 쓰나? 이런 메시지도 들어왔는데요. 이 가장 먼저 들어온 마법사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든 정말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엄청난 잠재력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이미 잘 해오셨어요. 이제까지 마법사의 수련 과정 그렇기 때문에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성숙의 과정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나의 완벽한 시간에 맞춰서 익어갈 거예요. 나의 열매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은 이번 과정 자체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넣는 투입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해 오신 부분 이런 게 이제 결과로 나오는 성과 또 이런 결과가 발산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을 동시에 겪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투자한 거, 그게 되는구나 이런 희열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저 우연처럼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운명처럼 잘 될 거야 이런 신뢰도 필요한데요. 누군가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지식을 소화하고 정보를 투입하고 그리고 그걸 드러냈을 때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도 믿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아주 독특한 동물 해마가 들어왔거든요. 해마는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번식을 해요. 암컷이 알을 낳는데 그걸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수컷의 몸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낳아요. 그래서 수컷이 임신을 하고 있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을 만들고 또 알을 품고 알을 낳고 이 모든 과정에 수컷과 암컷이 같이 참여해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해마 카드가 품고 있는 메시지는 당신은 뭔가 남성적인 표현의 에너지 또 여성적인 수용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넣고 배우고 습득하는 이런 과정, 준비 과정,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과정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완전히 사용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 분들은 특히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머리에 이거 넣는다고? 내가 지금 시간 투자한다고? 내가 운동한다고? 그렇다고 되겠어 결국?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강한 마음가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꿈을 이룰 것이다. 이런 카드 메시지처럼 일단 여러분의 과정을 즐기시면서 투자하고 노력하시고 그 성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도 가지시면서 이 오늘 조언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운은 마치 적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폭제가 되어 인생을 변화시킬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이 있으시더라도 내 운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운이 다가와 변화되는 인생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계획된 우연을 믿으세요. 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눌러보면 현재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흐름과 에너지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가능성을 두고 좀 낮게 생각하는 세력, 그런 공기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자꾸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내일은 너 안 될 것 같다, 또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줄 수 있어요. 아주 긴 시점으로 빨간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지금은 전보다도 작은 정도의 좌절이나 어려움인데 우리가 지금은 그 작은 점에 자꾸 매몰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손등에 아주 작은 점이 있는데 그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나만 내 손등을 자꾸 보지 다른 사람들은 내 손등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점에 꽂히면서 너무 신경 쓰이고 또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 정도의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정말 별게 아닌데 자꾸 특정한 부정적인 것 여기에 좀 꽂히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여기에 갑자기 꽂히게 되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봐, 나 또 안 된다니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눈치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꾸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3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이런 속상한 마음 여기에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접시에 이렇게 식사가 차려져 있고 누군가가 먼저 식사를 마친 것 같죠. 그리고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먹을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식당에 들어왔는데 이런 접시만 남았다면 식사를 할 수 없겠죠. 마치 식당에서 우리한테 영업시간 끝났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손님 안 맞는 것처럼요. 또 식당에 청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면 빨간 분들이 내가 세상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나를 위해 준비된 요리도 없더라.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없다.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빈 접시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까지 세상이 나한테 너는 너무 늦었어. 네 거 없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뒤에 교황 카드를 보시면 앨리스가 지금 교황 앞에 서서 지금 교황을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버섯 위에 앉아있는 교황은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어요. 너 나한테 뭘 바라니?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 약간 이렇게 대꾸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만큼 여러분의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깎아내렸다든지 또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지금 공정하게 행동했어. 네가 너무 늦은 거야. 네가 너무 준비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도 내가 늦은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야. 네가 준비를 덜 한 거나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한 거겠지. 약간 이런 신호도 암암리에 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실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도 안 되는 걸 보면 미래도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에 묶이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카드에는 메이저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교환 카드가 보여줬던 굴복,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나는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앨리스가 거울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당연히 미래도 불만족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게 되고요. 결국 이걸 바꿀 수 있으려면 내가 과거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죠. 과거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몇 살만 젊었다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다르지 않을까. 지금 달라야 미래도 다를 텐데.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결국 현재의 불만족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다 허상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빨간 분들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 살펴보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두 분 사이에 확실한 매개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엔 또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이 사람 너무 이거 잘 맞는다 나랑 약간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의 이런 불만족들을 일단 잠시 접어주게 만들 정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 그 정도의 신선한 관계,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생각과 잡념이 너무 많았어요. 칼 10번, 그리고 거대한 세력을 말해주는 교황, 또 과거에 묶이는 여사제, 이런 모습들이 강하다고 보여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칼이 말해주는 생각만 많지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감정을 말해주는 컵 에이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새로운 감정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이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 또 이 카드에 보시면 컵 안에 백조가 있어요. 이 백조는 다 쌍둥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점도 많고 공감하는 면이 많을 거예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끼게 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누군가랑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는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그 장면에서 공감대가 확 느껴지는데요. 또 그러면서 오래 알던 사람이라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장르의 음악을 좋아했다든지 나도 이 사람 노래 좋아하는데 너도 그러냐? 약간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취향이나 나만의 감각이나 나만의 역사 이런 부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도 텔레파시처럼 통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공감대를 가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게 됐어요. 이제 그럴 때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가치관이 비슷하구나. 정의라든지 공정함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같은 느낌을 받는구나. 이런 거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역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봤을 때 그때 느껴지는 공감대는 사실 더 강하게 느껴져요. 이제 그래서 사실 오래 알던 사람도 막상 정치적인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해도 정치나 종교같이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오래 뿌리 내린 것 여기서 공감대를 느끼면 정말 순식간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전공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 분들에게는 조만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랑 공감대가 확 강하게 겹치게 돼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확실한 활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걸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나니까 내 삶 전체에 너무 큰 영향,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빨간 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좋은 일, 로맨틱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친구여도 소울메이트처럼 가까워지는 관계, 동료라고 한다면 정말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공감대를 나누는 친구. 이런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두 분은 취미가 비슷할 수 있고 취향이 비슷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이 두 분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두 분은 같이 뭐 해보자 이렇게 계획도 짤 수 있어요. 여행 스타일도 같을 수 있고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거든요. 이 완즈 3번 카드를 보시면 저 멀리 해가 뜨고 있고 이 해 뜨는 시간까지 같이 보내고 싶다.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먼 미래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더 활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활기차게 계획을 짜게 될 거고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흥이 나요. 삶에 대한 책임감도 남다르게 생기거든요. 이 완즈의 기사 카드는 교황 아래에 있던 좀 서글픈 모습의 앨리스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굴복하지 말자. 나는 나의 의지대로 가겠다.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빨간 분들에게 들어온 카드들을 보시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연, 아주 신선한 인물이 다가올 가능성 크다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 인연의 운이라는 것은 특히 새로운 사람이랑 조합해서 나타나는 거 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거의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새로움에 도전하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 고정적인 일상에서 등장인물이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이 좋은 일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빨간 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인연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니까 놓치지 말아라. 이런 강조, 확신, 좀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태양 카드는 승리, 또 성취, 완성, 결론 이런 뜻이 있어요. 비가 그치고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의 어두움도 없고 눅눅함도 없어요. 새로운 이 인연을 태양을 맞이하는 것처럼 만끽해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에게는 끝없는 비, 장마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이 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 태양 카드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을 말해주는 100% 확신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인연, 당신에게는 무조건 긍정적인 일이니까 잡아야 한다.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분명히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또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주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어색함과 불편함도 참게 돼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먼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이니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도 인내해야 합니다. 좀 이런 메시지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가운데 들어온 동물 카디널 카드를 보시면 이 새는 붉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새거든요. 또 헌신과 사랑을 품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풍요가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온 세상의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도의 열정입니다. 좀 이런 확신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처음에 누구랑 만나면 당연히 겪게 되는 어색함도 있겠지만 하지만 당연히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래되고 묵은 것, 그건 익숙해서 편한 거지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무언가가 끝났다라는 생각,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것들, 묵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불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재에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과거의 불만족으로 다 보내세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택하는 새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움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유를 선택하라. 이 카드처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뭘까? 사실 그건 허상이라고 해요.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자유를 찾으세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빨간 분들에게는 곧 다가오는 새로운 인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것도 어차피 나의 과거랑 똑같아. 다 비슷비슷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새로움을 탐험할 거야. 약간 이런 적극적인 마음, 그걸로 새로운 사람이랑 같이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 운은 마치 적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폭제가 되어 인생을 변화시킬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이 있으시더라도 내 운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운이 다가와 변화되는 인생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계획된 우연을 믿으세요.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초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좀 외롭다, 공허하다 이런 감정에 휩싸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생 어차피 혼자야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안에 여러분 마음에 약간 벽을 세워두고 계시고 좀 꽁꽁 싸매고 계신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계신 부분은 아마도 예전에 받은 상처가 있다든지 물론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고 계신 걸 수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약간 염세적인 마음, 좀 시니컬한 자세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로 살펴보면 길을 가다가 엄청 닭살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걸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한켠에 저것도 다 한때야. 평생 좋을 수 없을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그 순간을 그 커플은 즐기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거 한때야 라고 생각할 수야 당연히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여러분에게 서서히 투영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마치 엄청 깨끗했던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독극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아주 천천히 여러분 마음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이성관계나 연인관계, 대인관계 전반적으로 진짜 속마음은 자꾸 닫아놓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자 이런 움직임까지도 좀 줄어들게 될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되면서 친구관계나 인간관계 안에서도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바꿔갈 수 있는데 근데 마음속으로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 뭐하러 얘기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나 기분 나쁜 거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약간 무채색, 회색빛 감정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좀 회색빛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나 스스로도 지금보다 내가 달라질 게 더 있겠어? 내가 운동한다고 몸이 바뀌겠어? 어차피 다이어트 해봤자 다시 요요 올 건데 뭐하러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움직인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그럼 나 움직이지 않을래. 뭐하러 움직여? 약간 이렇게 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는 어떤 조직 안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걸 말해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상황. 뭔가 바뀌지 않는 구태의연한 것이 있는데 그 쓸데없는 일, 뭔가 반복 작업들, 무의미한 일.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걸 누군가한테 뭐가 불만인지를 털어놓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외롭고 공허해지겠죠. 그 외로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의 장벽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은둔자 카드를 보시면 돌이 가득히 있는 해안가에 거북이가 있고 또 거북이가 바다를 보고 있어요.
거북이가 원래 해안가에 사는 건 맞는데 원래 거북이는 주로 바다에 있다가 다시 모래밭으로 올라오거든요. 부드러운 모래밭이 있으면 거기에 알을 낳고 살아요. 하지만 지금 이 거북이는 돌이 가득한 언덕에 서 있어요.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자기한테 잘 맞는 상황, 자기가 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아직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 근데 또 바다에 들어가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나 다시 모험을 떠나기엔 쉽지 않아. 약간 이런 표정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주변에 거북이를 위로해주거나 같이 있어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누는 동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있는 외로움을 곱씹고 있어요. 이 지금 거북이가 주는 메시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랑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리고 변화를 겪을 수도 없을 거야. 살다 보니까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나 더 이상은 힘든 일 안 할래. 그냥 이 상태로 있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또 먼 바다를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의 후배들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가도 뭐 해줄 말 없어. 세상 어차피 험한데 너 뭐하러 밖으로 나가니? 모험을 하지 마. 고생만 해. 약간 이런 얘기만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후배를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또 뒤에 들어온 동전 4번 카드는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가 옆에 앉아서 당신은 사람인데 왜 까마귀 자리에 앉아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여기 앉아있거든요. 사람들이랑 섞여도 뭐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나 상처받고 싶지 않고 괜히 내가 가서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거고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해도 뭐 좋을 거 있겠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칼 2번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보류거든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그죠? 동물에만 의지하는 모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내어주지도 않을 거고 나 털어놓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닐까라고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초록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살펴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져요.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요. 좀 윗사람일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혹은 큰 조직이라든지 기업이나 학교, 재단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한 사람 이렇게 개인이라면 그냥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힘이랑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좀 직접적인 제안, 도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 장의 카드가 다 동전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된 도움일 수 있고요. 혹은 성과나 업무, 사업, 계약일 수도 있어요. 이 동전은 기회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업무적인 제안을 할 수 있고요. 투자의 기회를 알려준다든지 좀 이런 면도 가능하거든요. 학생이시라면 누군가 와서 장학금 정보를 알려주게 될 수 있고요. 동전이 넉넉한 곳에서 나눠주기 위해서 다가온다 이런 의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대회를 알려줄 수 있고 공모전이나 인턴 기회 이런 장면도 가능해요. 이걸 갖고 나면 너한테 메달이 될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너만의 것이 될 거야. 좀 이런 상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직장인이시라면 어떤 업무 자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고요. 이거 맡아서 해보게 이렇게 말한다든지 회사 안에서 새로 프로젝트 팀이 결성될 수 있고요. 새로운 거래처가 초록분들한테 딱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회사에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게 생겨서 여러분이 새로 업무 기술을 배워볼 수도 있고요. 혹은 학원을 다니는 그런 돈을 지원받게 될 수 있어요. 회사의 도움으로 취미생활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이나 회사원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어떤 윗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받으면서 대신 이 돈을 가지고 뭘 해봐. 약간 투자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받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기회, 용돈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주는 상대방은 그냥 돈 쓰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나는 지금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의미 있게 사용해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이 포함하고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어른이 여러분에게 직접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한테 뭔가 기대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금전적인 도움이나 기회를 받게 되는데 그걸 좀 대충 쓰시면 안 되고 규모 있게 좀 의미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학금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한다든지 장학금의 기회에 대해서 알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신청해서 그냥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장학금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고 인턴의 기회가 생기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고 일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기관이나 업체, 권위 있는 조직 여기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사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동전의 여왕은 넉넉한 사람이라서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베풀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한테만 주고 싶다. 내 기준에 충족하는 그 사람한테만 투자하고 싶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만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뒤에 들어온 동전의 시종카드랑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이 동전의 시종카드는 좀 대표적으로 모범생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또 그래서 뒤에 들어온 동전 8번 카드처럼 꾸준한 노력, 하나 하고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장인 정신,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쉽지 않은, 흔치 않은 기회가 온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특히 그게 일이나 뭔가 금전적인 도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좋은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이 기회를 잡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기회는 경쟁률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모두가 바라는 거라서 약간 여러분이 받은 다음에 시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의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나 바람, 꿈 이런 거를 적절하게 드러내시고 티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려는 사람, 기회를 주려는 세력, 이건 여러분을 이미 마음에 품었을 수 있어요. 또 운명이 아주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간혹 마음에 소심함도 자리 잡을 수 있고 나는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들어온 컵의 기사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진심,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컵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드러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방패로 가려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또 뒤에 들어온 늑대 카드를 보시면 늑대는 지금 보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늑대처럼 외롭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늑대는 이 언덕에 올라서 자기만의 울음소리를 내요. 이 늑대의 울음은 세상에 보여주는 늑대만의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늑대의 울음은 멀리 있는 자기 동족한테 분명히 들릴 거예요. 이 늑대의 울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라, 나를 표현해라, 이걸 멈추지 말아라. 당신의 소리를 듣고 당신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다. 당신의 예술 감각을 드러내라. 이런 메시지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다음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본능을 따라가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하느라 여러분 스스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아무래도 초록분들은 좀 주변 사람들 신경 쓰신다든지 상황을 너무 배려하신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욕구나 바람이나 소망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방패 안에 숨기고 계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시는 그런 방향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창의력, 여러분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앞에 이 기회, 또 높은 권위, 어떤 강한 세력, 이 사람은 여러분의 능력을 이제까지 봐왔고 또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또 그걸 분명히 여러분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숨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드러내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색깔이 잘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목소리를 높이 올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준 것을 두고 만족할까? 내가 어떻게 그 기대에 부응할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말은 하늘을 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아, 그래, 풍선을 한번 달아보자. 이런 창의적인 생각도 떠오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초록분한테는 남들한테 없는 그런 창의력과 직감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서 다가오는 기회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 운은 마치 적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폭제가 되어 인생을 변화시킬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이 있으시더라도 내 운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운이 다가와 변화되는 인생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계획된 우연을 믿으세요. 네, 보라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의 상황, 또 여러분의 심리, 또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에너지를 먼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짐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어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또 시선,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자꾸 누르고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신 부분도 읽을 수 있어요. 업무를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여러분 조직 안에서는 일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더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또 분명 그 부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윗사람의 마음에서는, 또 회사에서는 보라분들이 할 만한 사람이니까 너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너처럼 깔끔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부탁한다. 약간 이러면서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일이 몰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좀 버거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과제가 많이 부여됐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 말고도 해야 되는 대외 활동, 경험, 알바, 전공 심화 공부 이런 부분도 많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버거워지실 수 있거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서비스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다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정말 지친다라는 부분도 가능한데요.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도 짐을 많이 받고 계실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또 너무 과부하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지금 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보라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짐의 상황은 책임감이 보여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약간 가랑비 옷 젖듯이 아주 천천히 무거워졌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거절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됐던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현타도 오셨을 수 있어요. 이제까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호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짐을 이렇게 저렇게 주었을 수 있고요. 조금만 틈이 나면 정말 그야말로 누운 자리 보고 뻗는다 이런 것처럼 언제 여러분한테 더 줄 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패를 기다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너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너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기대감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니까 좀 버거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일단 가운데 들어온 완즈 10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있거든요. 들고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걷는 건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또 짐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슴도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는 좀 꽤 많은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짐이 많은데 주변을 보면 도와줄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까지 책임감도 많이 주어졌고 짐이 많아졌나? 이 원인을 둘러보면 앞에 러버스 카드가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맺어진 관계, 혹은 여러분한테 너랑 나랑 이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아니야?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 혹은 익숙한 주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이 러버스 카드를 보시면 플라밍고가 둘이 만나서 하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이걸 네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트를 만들겠어. 너 없으면 안 돼. 반쪽짜리 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보라보니 해야 돼. 이걸 완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너도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당연히 몰입해야 돼. 좀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이 정도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없으면 우리 안 돼. 약간 이렇게 강요 같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원인도 생각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이 앨리스를 보시면 이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최근 보라분들의 에너지를 읽어봤는데요. 그럼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가올 좋은 일, 이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는 보라분들에게 어떤 추종 세력이 다가온다. 여러분을 위로 올려주고 좀 받들어주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아랫사람이 생긴다든지 여러분이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눈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몇 분들에게는 조만간 어떤 동업의 운이라든지 뭔가 같이 해보자, 프로젝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자 이런 제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또 회사의 윗사람이 여러분한테 승진을 권한다든지 눈에 띌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 준다든지 팀이 생기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새로운 직책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동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계신데 아랫사람이 새로 생기는 격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수가 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인수인계도 해줄 수 있고요. 특히 인수인계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해주게 되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높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고과를 높게 받게 된다든지 업무 열심히 하셨던 걸로 인정받아서 보너스 받게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의 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보라분들의 좋은 일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까지 정말 잘하셨군요. 열심히 하셨군요. 약간 이런 인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는 대박운이 뭔가 뚝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성실히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 성과가 세상에 드러나고 후배가 생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동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그냥 너랑 나랑 마음이 잘 맞으니까 동업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이런 점이 정말 좋은 점이다. 내가 너랑 하면 너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부탁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고생하셨던 부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일이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일은 여러분의 가치를 이미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이때 또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듣게 될 거고 그걸 경청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도 할만하다, 할 맛이 난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보라분들에게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메이저 카드가 황제 카드랑 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황제 카드는 권력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타로 카드에서 이 황제 카드가 가장 정치적인 파워가 강하거든요. 나머지 왕 카드들은 마이너 카드의 왕 정도 수준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힘이 강한 여사제나 교황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 정치적인 권력이 가장 강한 힘은 이 황제 카드에서 나와요. 리더십의 완성 단계고 또 이제까지 경험이 있었고 노련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예요.
여러 귀족들도 다스리고 또 그런데 이 황제 카드의 주인공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는 다른 황제랑도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장면이에요. 또 심지어 그 협상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강하거든요. 또 한 나라의 백성 전체의 생명, 그게 이 황제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람을 지휘할 수 있고 내가 내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 정도 되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해온 사람,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황제로 모셔가는 그런 조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세력이 있고 여러분을 황제로 모셔가는 조직이 있다. 이제 그런 세력이 있다. 여러분을 황제로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뒤에는 단단한 인간관계, 진지한 관계 이렇게 말해주는 완즈 4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 이제 함께 오래 봅시다. 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도 들어와요. 또 이 카드는 결혼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랑이 결혼식에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배우자의 가정이랑 상대 가족이랑 융합이 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자기가 만드는 새로운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조직의 리더가 되고 또 새로운 조직과 영원히 함께 합시다. 동맹, 결합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또 그 안에 중요한 성향을 보여주는 카드가 바로 이 힘 카드인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되고 여러분 뒤에 이렇게 후광이 생겨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 조직이 변하고 그 조직 안에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신처럼 생각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의 흐름을 살펴보면 보라분들한테는 조만간 어떤 제안, 특히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여러분의 말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리더십이 생긴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라분들은 이제 어떤 제안이 다가올 거고 특히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올 텐데요. 이제 그때 거절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셨을 때 여러분의 권위는 점점 올라가게 될 거고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축복 카드를 보시면 자연 안에 존재하는 아주 여러 생명들이 있어요. 그 생명들이 조화롭게 함께하면서 축복을 보여주는데요. 꽃은 꽃 나름대로의 색깔과 향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래 지나가는 시냇물, 자기만의 소리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생명도 함께하겠죠. 그 안에 새는 지휘자가 되어서 자기 소리를 내고 또 이 새가 있기 때문에 씨앗이 운반되고 이 자연이 점점 번영하게 돼요. 여러분이 조만간 함께하는 사람들, 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또 특색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알맞게 조화를 이룰 것이고 또 여러분의 지휘 아래에서 축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떤 제안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오시던 일이나 뭔가 행동 패턴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평소 여러분이 쉬시던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 나랑 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맞춰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장 먼저 들어온 동전 1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한테 손이 하나 다가오는데 동전 하나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겨우 동전 하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든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던지 또 짐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조만간 다가오는 이런 제안, 조만간 다가오는 세력, 이것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받게 되는 것은 꽃이나 편지, 어떤 선물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을 보여주면서 다가온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이 사람이 다가오면서 여러분한테 리더십을 원할 수 있어요. 강한 사자 같은 힘 기대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초원의 왕인 사자입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낮은 자세로 다가오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사자와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불편하다,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절하지 마시고 이 사자처럼 거친 갈기, 리더십 보여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이 다가오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실 수 있고, 일도 잡을 수 있고, 돈과 기회까지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운은 마치 적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폭제가 되어 인생을 변화시킬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현재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이 있으시더라도 내 운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운이 다가와 변화되는 인생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계획된 우연을 믿으세요.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